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건강 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대한청각학회장이신 이승환 교수와 함께합니다. 보청기를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고요. 보청기 사용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들, 그래서인지 좀 그렇다더라 식의 얘기들, 이런 부분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청기를 끼면 청력이 더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이게 사실입니까? 잘못된 보청기를 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가 도수 맞지 않는 안경을 네네. 끼면 앞이 안 보이고 어지럽기만 한 거와 마찬가지로 내 청력 수준에 맞는 보청기를 껴야 되는데 처방되지 않은 보청기를 끼면 소음성 난청이 오히려 올 수 있겠지요. 소리가 너무 증폭이 돼버리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청력이 더 나빠질 수 있는데 오히려 잘 맞추어진 보청기를 사용했다면 장기적으로는 청력을 더 보호하고 청각적인 면을 더 좋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청이 오래되셨던 분들, 그리고 또 이명이 좀 동반된 분들에게는 보청기를 통한 재활을 적극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보청기의 부작용으로 이명과 어지럼증이 올 수 있다. 이건 맞나요? 이명하고 어지럼증이 보청기의 흔한 부작용은 아닌데 이 경우 역시 또 잘못 맞추어진 경우에는 나타날 수 있고요.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 이명은 너무 나에게 맞지 않는 큰 소리가 들어간다거나 하면 이명을 오히려 조장할 수 있는데 적절하게 맞추어진 보청기는 이명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명이 있고 난청이 있는 분들에게는 보청기를 하시기를 권하고 있죠. 네, 그럼 보청기는 크기가 작고 비싼 것일수록 성능도 좋다. 이건 맞나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제 그 보청기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자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처럼 네. 이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부가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천차만별인데 보청기의 성능은 기본적인 우리 소리 증폭시켜주는 기능하고 또 추가적인 기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에는 이제 증폭기의 출력이 얼마나 센지 또 그 여러 주파수를 각각 나누어서 증폭을 해줄 수 있는 그 채널 수는 몇 개나 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되고요. 또 추가적인 기능은 우리가 소음을 제거해주는 기능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마이크가 말하는 사람을 딱 향해서만 그쪽에서만 오는 소리를 잡아내는 특수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 음질을 자체를 좋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요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무선으로 조절을 할 수 있게 하다거나 하는 그런 편의 기능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이제 막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 그런 걸 모든 기능을 다 넣을 필요는 없고 그런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선별적으로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필요에 맞게 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좋은 보청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청기의 종류도 다양한 것 같은데 결국 선택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보청기를 이제 처방하고 끼워드리는 단계가 우리가 세분에서는 한 12단계로 나누고 크게 나누면 한 7단계로 나누는데 진단에서부터 청력 검사, 보청기에 대한 선택 이런 게 되는데 그중에 보청기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청기 선택은 의사가 이걸로 하세요 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환자가 나는 이거 싫어요 이걸로 할래요 하는 문제도 아니고 상당 기간 청력 검사 결과를 앞에 놓고 또 모양도 직접 보고 또 소리도 들어보면서 가장 적절한 거를 찾아서 이제 서로 대화해서 결정하는 것이 이제 보청기의 성공률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용한 곳에 사는 사람은 고도 난청이라도 보청기 착용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시골에 혼자 조용한 데서 살기 때문에 말할 사람도 없고 보청기 필요 없어요.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신데 두 가지 면에서 좋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난청이면 사실은 굉장히 청력이 많이 나쁘신 분들인데 일상적으로 저희가 이런 정도의 톤으로는
들으실 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변에서의 위험 신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뭐 화재 벨이 울렸는데 알아듣지 못한다거나 누가 막 부르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거나 하는 데서 오는 이제 직접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못 듣는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청신경 또 우리 뇌가 퇴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청각학적인 면에서도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나중엔 보청기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난청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재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보청기는 24시간 착용해야 적응이 된다. 뭐 필요할 때만 끼면 된다. 이게 어느 게 맞나요? 그것도 이제 뭐 개인별 차이가 클 텐데 아주 경도의 난청이 있는 분들은 필요한 경우에만 뭐 끼울 수 있어요. 뭐 회의를 한다거나 중요한 사람 만난다거나 뭐 상담을 해야 되거나 고객을 만나거나 이럴 때만 끼울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보청기를 가능하면 종일 끼도록 권유드리고요. 이게 이제 적응 기간을 지나서 편해지면 우리 안경을 필요할 때만 끼는 게 아니듯이 이제 아침에 눈 뜨면 끼고 자기 전에 빼고 해서 내 몸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죠. 네. 네. 그럼 보청기는 고장이 좀 잦을 것 같기도 한데요. 보청기의 어떤 내구성이랄까요? 기계들이 워낙 좋으니까 내구성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잦아서 보청기를 자주 바꾸시는 경우보다는 관리가 잘 안 돼서 가장 많은 게 우리 이제 보청기가 소리가 나오는 스피커가 작은 스피커가 있는데 그 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멍이 기지로 막혀서 안 들리는 게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주 소재를 해주고 관리를 잘 해주고 또 기계다 보니까 습기에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보관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잘 안 하면 거기에서 오는 문제가 더 잦고 기계 자체가 잘 작동되다가 저절로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잘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청기가 배터리를 사용해야 되는 기계이다 보니까 배터리가 떨어지는 거를 또 잘 모르고 제때 잘 갈아주지 않으시면 고장인 줄 오해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면 수명이 영구적이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럼 관리 어떤 주기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수명이 뭐 기계다 보니까 우리 영구적이지 않은데요. 그런데다가 또 이 기술이 너무 발전하니까 우리 핸드폰 1년, 2년이면 자꾸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듯이 보청기도 자꾸 이제 기술이 발달하니까 좋아지거든요. 네, 근데 뭐 너무 자주 바꿀 수는 없고 보통 바꾸는 주기를 한 5년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뭐 5년 내지는 한 10년.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지금 청각 장애인들에게 보청기를 한쪽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걸 살 수 구입하는 비용을 이제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을 5년 주기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청기의 교환 주기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로 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보청기도 잘 관리해야 오래 쓸 수가 있겠네요. 건강365 포인트 쏙쏙이었습니다.